안녕하십니까. 실전용집의 박인호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야간에 촬영을 하는데 여건이 힘들고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촬영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기다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응원의 메시지, 그 다음 제 또 뭐 힘들어하는 어떤 사연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연락이 와가지고 좀 빨리 좀 어떻게 궁금한 점들을 좀 해가 좀 영상을 만들어 달라. 궁금한 부분을 일일이 1대1로 어떻게 보여주거나 대응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런 영상을 또 한 개를 제작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여러 가지 중에 저희가 몇 가지를 뽑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총 3번을 나눠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접을 연습을 함에 있어서 내지는 어떤 기간이나 어떤 뭐 연습장이나 연습하는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탄으로 다음에는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뭐 호주나 캐나다나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많이 초보자분들 잘 모르다 보니까, 물론 뭐 잘 아시고 계신 분들은 이쪽 바다에 뛰어들면 좀 잘 압니다. 이제 뛰어들기 전에 보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외로 용접사로 이민을 가고자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정말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기관이나 학원에서 해외로 보내준다 초짜리,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제가 다음 편에는 이제 해외 취업 부분, 그 다음 제 3탄에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어떤 학원을 좀 다니고 싶은데 저한테 제대로 된 학원이나 학원을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됩니까? 제가 뭐 지역이 어디인데 그래서 어떤 면을 봐야 됩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탄을 해서 적나라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욕이라든지 열정이 정말 높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좀 안타까운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끝까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게 됩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왜 여러분들이 원하고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힘을 내서 또 찍고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용접에 관련, 용접을 연습함에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촬영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하시죠. 출발! 자, 앞서 제가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1탄으로 용접에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거나 용접을 지금 어떻게 기간을 배우고 있는 초보자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일일이 제가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10가지 정도 묶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은 뭐 지금 이제 용접사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백 연습을 하는 초보 용접사입니다. 백을 낼 때 와이어가 자꾸 끊어집니다. 와이어가 자꾸 끊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뭐 용접 잘 하시는 분이나 이 정도 실력 이상 되는 사람들은 크게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힘들고 궁금해요. 누가 옆에서 잡아주거나 제대로 팁을 가르쳐주면서 손을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혼자서는 이걸 해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놔가지고 좀 도움이 되라고 했지만, 그래도 혼자 연습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강의를 해주거나 붙어서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백이 와이어가 끊어지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박자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텅텅이 오른쪽 왼쪽 위빙을 해서 우리가 용접을 합니다. 백을 낼 때는 빈 공간에다가 내가 와이어를 공급을 해서 백을 내는 게 원리인데, 텅텅이 오른쪽 왼쪽 갈 때마다 와이어는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냥 위빙 막 하면서 와이어를 억지로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안 되고, 용접은 샘물의 어떤 원리와 어떤 개념, 이런 거를 초보자들이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누군가가 옆에서 잡아주고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힘든 거는 맞습니다. 백을 내는 분들, 와이어가 공급을 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가운데를 갈 때마다 와이어를 공급을 합니다.
오른쪽 할 때 공급, 왼쪽 할 때 또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 오른쪽 할 때 공급, 왼쪽 가는데 와이어 손이 공급을 못하고 준비하러 올라갑니다. 요때 툭 끊어집니다. 요 박자가 맞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틈틈이 오른쪽, 왼쪽, 가운데 갈 때마다 와이어는 조금씩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갈 때 공급, 또 가운데 갑니다. 왼쪽 갈 때 또 공급, 또 오른쪽 갑니다. 공급, 왼쪽 갑니다. 공급.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오른쪽 갈 때 공급해놓고 와이어 손이 왼쪽 갈 때는 와이어 밀라고 와이어 손이 올라갑니다. 요 손은 올라가고 틈틈이 왼쪽으로 가버립니다. 요때 와이어 툭 끊어집니다. 물론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뭐 틈틈이 들려가지고 불꽃이 많이 나가가지고 밀려나와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초짜분들이 정확한 박자 어떤 원리를 모르고 그냥 위빙 따로 와이어는 억지로 붙이는 듯한 뭐 이렇게 용접을 하다 보면은 와이어가 계속 끊어지고 자꾸 끊어집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박자를 한번 맞춰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물론 용접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실력이 올라오고 이러면은 이때 와이어 안 끊어지는 어떤 박자 리듬을 본인 스스로가 캐치를 해가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 뺑 낼 때 요 박자만 맞춰보십시오. 공급, 오른쪽 할 때 공급, 왼쪽 할 때 공급, 오른쪽 할 때 공급, 왼쪽 할 때 공급. 요게 박자. 그럼 제 엄지손가락의 초짜들이 이렇게 민다든지 연속적으로 밀 수 있다라면 다행이겠지만 밀다가 엄지손가락 뒤로 갈 때 틈틈이 가운데 가야 되는 타이밍에 엄지손가락 뒤로 갈 때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전기 스위치 누르면서 가운데 한다 공급, 가운데 한다 공급, 가운데 한다 공급, 반전기! 쇠물에다 굳으면 다시 밀 준비를 합니다. 가운데 한다 공급, 가운데 한다 공급, 가운데 한다 반전기! 다시 밀 준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시면 와이어 끊어지는 게 좀 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버헤드 구간에 백이 잘 안 옵니다. 오버헤드에 와이어를 많이 밀어 였는다고 였는데 백이 조금 볼록하게 놓지도 않습니다. 백이 자꾸 1대1로 놓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공감을 할 겁니다. 오버헤드 구간에 백이 자꾸 처지거나 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와이어를 많이 잡아 였습니다. 그런데도 또 백이 안 옵니다.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지금 뒤에 화면에 보이듯이 그런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유심히 좀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이 꽤 많습니다. 용접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버헤드는 중력에 의해서 내려앉는 구간입니다. 물이 볼록하게 올라왔다가 내려앉는 구간이기 때문에 백을 좀 내고자 한다면 와이어가 서랍 뒤쪽에서 좀 놀아줘야 되고 시선 처리도 좀 잘해야 되고 백 낼 때는 정면을 보면 안 됩니다. 백 뒷면을 이면 비드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선 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적당한 속도로 지나가줘야 됩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하듯이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백이 처음에는 와이어 들어갔을 때는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가 물입니다. 이게 물이 되면 쌤은 물입니다. 요걸 어느 정도 볼록 튀어나왔을 때 지나가서 굳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굳어주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물이 됐는데도 그대로 제자리 걸음 한다 버리면 물이 됐다가 내려앉아 버립니다. 1대1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머리를 하나를 백 뒤에 와이어를 잡아놓고 적당한 속도로 빨리 굳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만 한다면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오버헤드 백 조금 나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될 때까지 내 거가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학원 다닐 여건은 안 되고 가까운 연습장에서 가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 용접 비드가 생각처럼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옆에 연습장에 계신 분이 전기 조절을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조언을 좀 해주시는데 뭐 그분도 뭐 초짜입니다. 그래서 비드 낼 때 전기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어떤 좀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답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내 앞에 있어야 가르쳐 주지. 자, 물론 제가 말로 썰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오세요. 내한테 한번 오면은 뭐 돈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들 한 번 정도 손 딱 잡아주거나 팁을 딱 가르쳐 주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시간이 여건이 안 돼서 못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옆에 누군가가 붙어가지고 제대로 딱 가르쳐 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는 여건이나 그러지 않는 데가 또 대부분 많고 혼자서 연습하는 분들은 아마 요게 상당히 힘들 겁니다.
우리 용접은 전기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전기 조절에 의해 가지고 내가 오전에는 피드가 잘 나왔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갑자기 피드가 안 되고 용접이 잘 안 됩니다. 오늘은 용접, 어제까지면 용접 잘 되는데 오늘 또 아침에 오니까 용접이 잘 안 됩니다. 피드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실력도 있겠지만 전기 조절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용접이 잘 되는 전기로 딱 맞아 떨어졌을 때는 기분 좋게 용접이 어느 정도 잘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또 용접 전기가 안 맞을 경우에는 비드가 잘 안 납니다. 요때 막 미치거나 막 스트레스 막 빡빡 받습니다. 초보자분들. 나도 초보기를 겪었고 수많은 초보자들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용접하고자 하는 어떤 전기는 어떤 크기나 재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우리 초보자분들이 전기 조절하는데 숫자에 너무 연연을 합니다. 숫자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현장이나 그 용접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100 같은 전기로 내가 용접이 잘 됐는데 다른 데 가니까 100에 맞춰놨는데 거기는 그 현장은 전기에 100을 맞춰놔도 실제적인 전기가 한 15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센 물이. 그러니까 기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용접을 많이 하면서 센 물을 내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내 몸에 익혀놔야 됩니다. 전기가 잘 맞춰졌을 때 용접이 잘 되는 전기, 백, 직구, 속살 채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파이널 요런 거 할 때 백 낼 때 내가 이 전기가 어느 정도 용접이 잘 되더라라고 한다라면 그 전기를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센 물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또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30 차이 나더라도 그 테두리 안에 정도の숫자는 개념을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센 물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파이널 여러분들 초보자들 이제 파이널부터 이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널에서 전기 센 물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 숫자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센 물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불꽃을 딱 튀겼을 때 빈터치로 한 번, 두 번 예열을 하듯이 위빙을 해봅니다. 요때 센 물이 적당하게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센 물이 잘 안 생기는지 오른쪽 왼쪽 위빙을 했는데도 센 물이 형성이 안 된다라면 전기가 약한 겁니다. 그때 전기를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한번 튀겨봅니다. 적당하게 센 물이 형성이 됩니다. 위빙을 한번 해봅니다. 위빙을 해보니까 물이 어느 정도 적당히 좀 형성이 됩니다. 이 적당히가 참 애매하긴 한데 그건 내보고 어쩌라고. 그거는 내 앞에 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좀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센 물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적당한 센 물 이상의 전기를 또 잡아내면 됩니다. 적당한 센 물이 나타났다라면 와이어를 대고 위빙을 해봅니다. 물이 어느 정도 잘 생겨됩니다. 요게 내한테 맞는 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널을 쳐봅니다. 물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파이널을 밀고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물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밀고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물을 뭉탱이가 어느 정도 생기고 그거를 밀고 올라가는 개념으로 파이널을 칩니다. 그 물을 좀 끌고 가는 개념이고 니코 파이널은 물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밀고 올라가야 돼. 이 물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들어진 물이 없다라고 하면 저게 약한 거고 물이 적당히 생겼는데 위빙을 하니까 물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부담스럽게 번져요. 너무 많이 생겨. 전기가 센 겁니다. 그때 전기를 또 살짝 낮춥니다. 자, 요럴 때가 언제 되었냐면 분명히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전기가 내한테 맞았습니다. 그 전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0이라 치자. 100으로 내가 파이널을 치니까 전기가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한 30분, 1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나는 전기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전기가 한 200같이, 150같이 센 물이 막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막 처지고 막 육척도 못 시키고 막 배가 튀어나오고 난리 부르스 칩니다. 그런데도 초보자들은 그래도 막 이상하게 해서 억지로 올라갑니다. 와이어는 쭉쭉 들어가고. 개판. 여러분들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기가 안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기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전기를 내가 손도 안 댔는데 한 30분 용접하다 보니까 전기가 갑자기 센 물이 많이 형성됩니다. 모재가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재가 찹찹한 데서 용접하는데 내 전기가 맞다가 계속 용접하다 보면은 열을 받습니다. 파이프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그 전기가 가만히 있어도 열이 올라가 전기가 올라갑니다. 숫자는 올라가는 게 뭐예요? 전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물에 식하다든지 아니면 한 30분 있다가 다시 용접한다. 다시 전기가 확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때 또 전기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전기를 조절하죠. 그래서 전기는 용접하면서 수시로 우리가 조절을 조금씩 하면서
내 샘물을 찾으면서 용접합니다. 그거만 되면은 한 단계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명심해두고 연습해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는. 자, 네 번째. 이거 한 10개 되는데, 10개 하다 보면 시간도 엄청 가겠는데, 이거 제대로 듣도 안 하고, 막 빨리 돌리기 해서 하기가 뭐 진짜 필요한 사람만, 제가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만, 끝까지 보고, 누구 한 명이라도, 진짜 끝까지 보고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어쩔 수 있습니까? 근데 영상 힘들게 찍어가지고, 시청,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간을 제가 봅니다.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분석하는 거. 12분짜리 찍었는데, 시청 지속 시간이 5분도 안 될 때, 내가 한 6, 7분을 사람들이 잘 안 본다는 소리잖아요. 막 돌린다는 소리잖아요. 가슴 아프더라고. 그 좀 속상하네. 유튜브를 처음 와서 그런 거지. 좀 속상합니다. 좀 끝까지 좀 잘 보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고 하세요. 그걸로 힘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반도체에서 용접을 하고 있는 초보 용접사입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지금 용접하는 초보 용접사입니다. 위빙만 배워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 용접 같은 거는 배우지를 않고 현장에 나갔답니다. 자세가 안 좋은 곳이 지금 걸려가지고, 위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세가 안 좋은데. 이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리기라는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영상을 보고, 현장 용접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좀 느꼈는데, 그래서, 그리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잘 안 된다고, 그리기를 좀 잘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상당히 좀 난해한 질문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기를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연습만이 살 길인데. 충분히 연습을 하고 실력을 만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6G 정도는 아마 하고 현장에 나간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샵장이나 이런 데는, 위빙만 해도 살아남고 이렇게 하겠지만, 현장에 이제 바로 다이버터를 붙어버리면, 반도체도 현장에 바로 붙어버리면, 현장 포인트가, 위빙이 안 되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벽에 붙어 있고, 바닥에 붙어 있고, 이런 데에서는 위빙이 안 되는, 데는 그리기라는 기술로 해야 됩니다. 물론 또 왼손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런 실력을 연습할 때 만들고 나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실력을 만들고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덤비다 보니까, 그냥 시험만 할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물론 시험만 할게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게. 그러나 이왕 같은 기간에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런 실력도 만들고 나가야지 내가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입지도 좀 넓어지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본인이 지금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연습을 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제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연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현장에서 이 포인트를 좀 빨리 떼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이 포인트 좀 천천히 떼어도 되는 어떤 여건이 된다. 내지는 좀 똥가리 같은 데 있다. 그럼 현장에서 내가 직접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로 개인적으로 연습장 같은 데 가서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기는 오른손 왼손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고데기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제가 이 그리기 영상이 있습니다. 좀 찾아갖고 좀 유심히 좀 보십시오.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고데기가 흔들리지 않는 거. 흔들리지 그리기는 말 그대로 위빙에서 세라믹이 모재에 붙어가는 게 아니고, 띄어서 이게 그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는 걸 방지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고데기 각도 이렇게 누워서 가면 안 됩니다. 45도나 90도를 유지를 해주면서, 이 손바닥, 이 손 지문이나 손톱이나 손등을 지탱을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걸 최대한 방지를 하면서 그리기를,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데기 각도를 제대로 맞춰주고 그리기 연습을, 백부터 니코 파이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손도 마찬가지고, 왼손도 이제 오른손이 좀 된다. 오른손도 안 되면서 왼손 연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위빙도 안 되면서 그리기를 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걸 할 줄 알고, 그 기본적인 샘물을 볼 줄 알고 해야지 자꾸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기 오른손으로 흔들리지 않게 각도 유지하시고,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연습.
뭐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위에 올려놓고 반전기, 스위치 잡다가 반전기 부드득 난리 부르스칩니다. 스위치 위에 반전기 딱 엄지손가락 올려놓고 반전기 잡을 때도 스위치 누를 때도 흔들리지 않게끔 자꾸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딴 거 없습니다. 연습을 제대로 키포인트를 알고 연습만 해서 살 길입니다. 세상에 월급 5, 600만 원 쉽게 뭐 생각한다면 그거는 본인이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월급 5, 600 이상 버는 사람들 쉽게 그렇게 물론 운 좋아서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꽁으로 먹는 경우는 없도록 바랍니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잘 안 되면 또 내려오세요. 하루 키포인트 잡으실 테니까. 알겠죠? 참! 그 우리 살찐 뭐 대진가 죄송합니다. 이름 진짜 죄송합니다. 그분이 지금 영상을 보면서 남들은 고액을 들어가서 이런 기술을 배우는데 이 유튜브로 이런 거를 정보를 가르쳐줘 정말 고맙다. 이렇게 충성은 좀 그렇고 저한테 정말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번 주에도 뭘 보내셨던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살찐 보니까 뭐 밝혀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손 소독제를 한 박스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 앞에 분은 또 뭘 보내줬던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꼭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영상을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잘 요용하게 좀 쓰고 하겠습니다.